고흥군 일부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군공항은 고흥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후보지로 연양들을 선정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회의록 공개와 더불어 선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 속에 밭일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뇌졸중도 여름철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로 광주시와 무안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 일부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는 지난 1일 전라남도와 무안군을 각각 방문하고 광주 군공항은 고흥에,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고흥유치위원회는 앞서 고흥군 일대가 드넓은 간척지가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에 최적지라는 점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자연재해 신고가 지난해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올해 상반기 119 종합상황실의 긴급구조 상황을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접수된 72건보다 5배 많은 371건의 자연재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평균 신고 건수 118건보다 많았습니다. 여수 여자만의 고소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수시가 양식어류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고소온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련 예산 20억 원을 확보한 뒤 산소 공급기 300여 대와 액화산소통 300여 대를 양식어가에 보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소온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경보 종료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물 관리 요령과 고소온 상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연향들을 선정한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주민 126명이 거주하고 있는 순천 해룡면 마산마을. 이 마을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연양들을 꼽은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정환박람회장 인근 연양들에 100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마산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 좋은 박람회장 옆에 그렇게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시는지 참 걱정되고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발 소각장 설치는 하지 말아주시라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순천시는 독립적인 기구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입지후보지 선정 과정에 순천시가 관여한 적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연양들을 최적지로 선정한 만큼 올 연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 고시하고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와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9년 들어설 순천시 자원회수시설은 환경 자동 측정기를 통해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악취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내부 공기 순환 설비 등을 갖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냄새라든가 또 그 우려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즘 기술이 워낙 고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회의록 공개의 경우 지난달 31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보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마산마을 주민 대표를 포함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 14명이 꼽은 최적 후보지로 연양들이 선정된 가운데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하는데요. 지역 농업기술센터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농민의 기상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 밭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 오전 9시에서 10시쯤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혼자 밭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더 수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죽기나 사냥 그래가 나가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안 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 꾸준히 억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말리면 뭐 집에 들어가라 해도 뭐 안 들어가고 일할 밭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 대부분이 고령자로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폭염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온이 특히 높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농민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한낮에 농작업 활동은 중지를 하시는 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에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더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관리에 집중해오던 현장 기술지원단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까지 맡도록 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 안전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뇌졸중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 기온 33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뉘는데 여름철에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땀 배출이 많고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외부 활동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혈액 정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외부 기온과 온도 차이가 높을 경우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기온차는 10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1일 저녁 6시쯤 완도 해상에서 홀로 조업에 나섰다가 실종된 70대 선주가 이튿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소방서는 2일 아침 9시 반쯤 완도군 청산면 상산포항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78살 A씨를 바닷속에서 발견해 인양한 뒤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에는 소방과 해경, 경찰 등 60명이 동원됐고 여름철 계속된 폭우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목포 고하도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서해해경은 지난 7월 28일 자정 무렵 목포광역 VTS가 예인선과 교신하던 중 선장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해 목포해경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남도 지원 규모는 6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전세금의 0.1에서 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은 제외됩니다. 해남군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가 60만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오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매달 월세가 지원됩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2023 민속씨름 제천의병 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와 한라장사 등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차민수 선수는 105kg 이하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단 한 판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거머쥐면서 지금까지 6번의 한라장사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140kg 이하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충북 증평군에 소속된 김진 장사에게 첫 판을 내줬지만 나머지 3판을 연속으로 이기면서 통산 7번째 장사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목포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행사에서 김우진, 박화성 등 유명 작가를 배출한 문학의 역사와 주로 남부지방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식물 비파 등 목포만이 가진 자원을 콘텐츠로 가공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전남과 부산, 광주, 경기 등 지자체 18곳이 참여했습니다. 여수에서는 10월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갓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거구역 도면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본격 서비스 운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으로 여수에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PC웹을 통해 배출 사진을 첨부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주변 배출지에 놓으면 수거 처리됩니다. 고흥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상 지역은 고흥 등량도와 연흥도로 두 곳에는 12월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와 민요 교육 프로그램, 웃음 코칭 프로그램 등이 각각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병행해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14개 복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